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최근 충남 지역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증가하면서 교통안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철에는 도로 상황에 따라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와 점검도 필요한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과 대책, 충남경찰청 정우진 교통안전계장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금 앞서 교통사고 발생이 줄지 않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실제로 지난해나 상반기랑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네, 올해 교통사고는 한 7,400여 건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망사고는 한 238건 정도 이렇게 돼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한 5%, 1% 정도 감소를 했는데 네. 문제는 가을철 10월 들어가가지고 29건의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이렇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현재 양상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통 안전에 대한 이 심각성이 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지난해랑 비교했을 때는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조금 줄어든 거는 있지만 지금 10월부터 가을철 그렇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금 늘고 있는 예. 이제 상황이라서 조금 이제 주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충남 지역의 사고 발생 건수가 줄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일단 통계적으로 좀 살펴보면 네. 차대차 사고는 올해 한 6% 정도 감소를 했고 네. 이제 차대 보행자 사고도 크게 한 15% 감소를 했는데 유독 차량 단독 사고 그러니까 운전자가 차를 몰고 간다든지 이륜차를 몰고 가다가 이렇게 넘어지거나 충격을 한 그 사고만 네. 사망 사고만 한 76명 정도 이렇게 돼가지고 25%나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네. 수치적으로 봐서는 올해 2월하고 3월에 단독 대형 사고가 발생을 해가지고 네. 고속도로하고 논산 탑정저주시의 사고로 인해 가지고 12명이 사망하는 그런 대형 사고가 발생해서 이렇게 수치적으로 증가를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면 충남 지역이 도농 복합 도시다 보니까 65세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교통사고는 한 40%를 점유하고 있거든요. 이게 노인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네. 이렇게 그 교통사고 수치가 감소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고 또 다른 지역적 특성으로 보면 도내 도로가 직선도로가 많고 네. 그 직선도로에 인접한 마을이 많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고가 네. 이렇게 줄지 않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아무래도 우리 지역의 고령의 보행자, 고령의 운전자가 좀 많다 보니까 또 그런 만큼 또 사고도 이제 많이 또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고령자의 사고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전국적으로 좀 많이 좀 늘고 있는 추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고령자 인구 점유율이 네.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남이라든지 전북, 경북, 그리고 충남 지역도 마찬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9%였지만 네. 지금은 점유율이 이제 20% 이 정도까지 40만이 넘어갔으니까요. 네. 이 정도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그만큼 고령 운전자도 많고 네. 고령 보행자도 많다 보니까 사고도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최우선적으로 고령자의 보행 안전, 고령자의 교통 안전을 네. 중점을 두고서 이렇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욱 좀 주의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 네. 혹시 특히 이 시기에 많이 발생하는 사고 유형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이 시기에 교통사고가 좀 다발하는 양상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시기의 특징적인 것은 가을, 겨울로 넘어가면서 해가 짧아지고 어둠이 빨리 온다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출퇴근을 하는 운전자분들은 그 전까지는 해가 길었기 때문에 자신이 다니는 길이 네. 잘 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똑같은 운전 패턴으로 운전을 하는데 네. 지금 상황은 어두우니까 전방 시야 확보가 잘 안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같은 패턴을 운전하다가 갑자기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보행자가 나타나는지 네. 아니면 농기계가 나타난다든지 이렇게 해서 뒤에서 추돌하는 사고가
좀 많고 네. 어두워지면 당연히 전방의 시야 확보가 굉장히 좁아지고 짧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속도를 조금이라도 높이면 돌발 상황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교차로 같은 데에서 직각으로 충돌하는 사고도 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사실은 저도 조금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이게 네. 사실은 확실히 해가 좀 짧아졌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제가 익숙한 길이더라도 갑자기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는 대응하기 조금 조심스럽긴 하더라고요.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분들도 이 부분을 좀 잘 숙지해 두셨다가 그러니까 아무리 좀 익숙한 길이더라도 지금 해가 짧아졌고 계절이 좀 바뀐 상황이다 보니까 더욱 좀 주의를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보도를 보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서 또 교통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이제 차량들이 통행하는 양이 좀 많아지고, 그리고 또 특히나가 배달 이륜차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 그 사고도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점유율은 아직까지는 낮습니다. 네. 지금 올해 한 68건 정도 발생을 해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한 2건 정도 이런 늘어난 네. 양상을 보이고 있고 네. 이륜차 사고도 한 10건 정도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주민들이 느끼기에 이륜차의 운행이라든지 차량의 그 사고 발생이라든지 이런 걸로 네. 아파트 내의 교통 안전이 이제 불안감을 느끼는 거죠. 음. 특히 이제 배달 이륜차가 증가함으로 인해 네. 가지고 그것이 더 증폭이 된 상황인데 대부분 이런 그 이륜차 사고의 네. 이렇게 특성을 보면 네. 고령자가 운전 중에 이제 추락한 경우도 있고 배달 이륜차가 과속으로 주행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혼자서 이제 다치는 사고도 있는데 네. 아파트에서는 이제 기물을 충돌한다든지 아니면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돌한다든지 이런 류의 사고가 네. 이렇게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다른 사고도 있지만 지금 이륜차 이제 배달 문화가 사실 조금 더 많이 이제 확대가 됐죠. 그래서 그렇죠. 그에 따른 지금 뭐 이륜차 교통사고를 좀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이 이륜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다양하게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제 경찰에서도 그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배달 이륜차의 난폭이라든지 소음 이런 문제에 주민 불안감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경찰에서는 암행 순찰차까지 동원을 해서 단속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는 이륜차의 안전 운행을 그런 문화를 조성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 배달 대행 업체가 있고 그리고 주민 대표 그리고 각계 유관기관 자치단체 네. 합동으로 모여가지고 안전한 이륜차 운행을 위한 그 간담회까지 각 시군에서 이렇게 펼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륜차 운전자들이 그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도 하고 아파트 단지에서는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그리고 어린이들이 많이 통행하는 그런 장소 도로는 이렇게 이륜차가 통행하지 못하도록 금지 조치를 하고 네. 그리고 이륜차가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을 해서 배달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도록 저희가 이제 유도를 하고 있고요. 네. 가끔 지하철에서는 이륜차 무면허 운전이라든지 아니면 번호판이 없는다든지 이런 부에서 단속과 함께 뭐 계도 활동도 이렇게 함께 하면서 전반적으로 교통 안전 문화를 네. 이렇게 조성하려고 하는데 네. 지금 급속하게 배달 이륜차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네.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좀 많아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요. 지금 뭐 앞서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뭐 코로나19로 저희의 또 문화, 생활 습관도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또 배달 문화가 좀 많이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륜차 그 배달하시는 분들의 주의도 필요하겠지만 또 사실 이제 빨리 뭐 택배든 배달이든 빨리빨리 이렇게 원하는 또 이제 뭐 소비자들이나 이제 기다리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배달 업체에서는 또 빠르게 운전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서로가 좀 같이 이해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실제로 각 당사자들끼리 뭐 이렇게 상황별로 필요한 부분을 같이 좀 논의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맞습니다. 아까 또 앞서 지금 노인 사고 네. 또 이제 고령의 운전자, 보행자 이제 교통사고도 짚어주셨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이 부분도 심각하다고 아까 앞서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짚어보면 어떨까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네. 충남의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가 올해 한 90명이나 됩니다.
작년과 비교해 보면 한 17%를 감소를 했는데 네. 이 전체 사망자의 점유율을 보면 41% 그래도 또 늘어났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노인 65세 이상인 그 노인분들의 교통 안전이 네. 문제가 되고 또 이런 사고가 대부분 농어촌 지역에서 이렇게 발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노인 교통사고 유형을 이렇게 잠시 살펴보면 네. 두 가지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 농기계나 이륜차 운전 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공장 도로 안전 시설물을 충돌한다든지 네. 아니면 농로에서 논 옆으로 추락을 하는 경우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륜차를 운전하다가 운전 미숙으로 넘어져 가지고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그 다음에가 이제 교차로를 통과할 때인데 교차로를 통과할 때 고령이다 보니까 이 신체적인 반사 신경 능력이라든지 운동 신경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네. 돌발 상황에 좀 대처가 늦다 보니까 네. 거기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이런 유행의 사고가 이렇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제 노인 이런 사고를 예방하는데 앞서 얘기했듯이 중점을 두고 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륜차 운전하실 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계도도 하고 네. 그리고 안전모를 배부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안전벨트를 착용을 안 하는 경우도 종종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계도를 하고 농기계나 트랙터, 경운기 이런 류의 그 운전을 할 때 야간에 특히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서 반사지를 부착한다든지 안전운전 요령을 이렇게 직접 교육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노인 그 운전자분들이 안전 운행을 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네.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네. 특히나 그 마을 인근 도로 옆에 있는 마을에 이제 그 노인분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네. 그런 구역은 노인 보호 구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과속 카메라든지 아니 과속 방지턱이라든지 네. 그리고 야간 시인성을 높일 수 있게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안전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네. 도내 노인 인구가 전반적으로 천안 아산권을 빼놓고는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네. 지금 그것이 조금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개선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마을 방송 등을 통해서 교육, 뭐 홍보도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네. 각 시군에는 그 마을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을 방송을 통해서 어떤 이 시기에 가장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이 시기에 사고가 많이 나고 있으니까 주의하라는 이런 당부를 거의 매일같이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또 그 마을 방송을 뿐만 아니라 네. 직접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가지고 이제 교육도 하고 네. 그리고 홍보도 하는 그런 그 활동을 네.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최근에 이제 지금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가 됐어요. 네. 그리고 벌써 연말입니다. 교수님 네, 시간이 맞습니다. 좀 빠르죠.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또 연말에 뭐 예전보다는 좀 줄어들었겠지만 아무래도 네. 그래도 행사가 많은 때잖아요. 예. 그러면 또 음주도 이제 그 사실은 무시 못하는 네. 사고 중에 하나인데 네, 이 맞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우려도 좀 이제 지금 좀 심각하게 봐야겠죠. 우리가 좀 주의를 좀 많이 기울여야 할 시기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올해 충남에서 음주 교통사고가 한 718건 정도 이렇게 발생을 했고 사망자는 한 11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네. 전반적으로 한 47%가량 이렇게 감소를 이렇게 했는데 네. 특히나가 코로나 시대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감지기 장비까지 신형으로 이제 복합 감지기가 배부가 돼가지고 네.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 교통 사고도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매월 한 72건 정도의 음주 교통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근절되지가 않고 네.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특히 금요일, 토요일에 집중되는 양상을 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에서도 이런 부분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이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네. 내년 1월까지 연말연시에 특별 음주 단속 기간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네.
뭐 기동대라든지 다른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을 해서 주 야간으로 네. 이렇게 단속 활동을 펼치는데 네. 천안이라든지 아산 이 도시권의 유흥가 주변에서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네.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중점적으로 단속 활동을 하고요. 네. 또 다른 것은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사고도 발생을 했고 네. 그래서 고속도로 요금소 부근에서 단속 활동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휴게소에서 이렇게 단속을 해가지고 네. 음주운전을 사전에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고 네. 운전자분들께서는 음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차량은 운전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대리운전이나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날씨가 좀 제법 쌀쌀해지고 있어요. 네. 겨울철입니다. 네, 도로 상황이 그만큼 또 이제 예상치 못하는 상황을 또 만날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럴 때 맞습니다. 좀 우리 주민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점들이 어떤 네. 것들이 있을까요? 겨울철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눈이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추울 때는 네. 블랙아이스가 도로에 아.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특히나 블랙아이스는 사고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항시 중점을 두고 운전자분들이 운행을 하셔야 합니다. 네. 블랙아이스가 발생하는 지역별로 보면 대부분 이제 고속도로라든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커브길, 내리막길, 그 다음에 터널 끝 지점, 이런 지점에서 네.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점을 통과할 때 과속으로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되면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이렇게 사고로 직결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이 매년마다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때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하려면 일단 운전자분이 차량부터 점검을 해야 합니다. 특히나 타이어 공기압 상태를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고 네. 운행을 할 때는 추운 겨울에는 블랙아이스라든지 이런 이유로 인해서 차가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서행 운전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운전을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차량에 네. 운전하시면서 전방 상황을 살펴가면서 운전하시는 게 네.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도 수시로 점검을 미리 좀 해두시는 게 좋겠네요. 네. 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주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경찰에서도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세요. 네. 혹시 앞으로 또 계획이 있으실까요? 네, 경찰에서는 교통 안전을 위해서는 모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고를 직접적으로 유발할 수 있는 신호 위반이라든지 음주운전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 활동을 하고 있고 네. 또 위험한 과속 운전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는 고속도로에서 과속 운전을 하는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하기 위해서 네. 암행순찰차에 이동식 과속 단속 장비를 장착을 해가지고 네. 과속하는 차량을 추적을 해서 단속하는 시스템이 개발이 됐고 네. 현재 한 대가 시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고정식 카메라가 있는 그런 장소에서만 속도를 낮추고 지나가더라도 일반 도로에서 단속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네. 상황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할 때는 네. 사고에 처했을 때 중상이라든지 큰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단속을 12월부터는 중점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경찰에서 단속뿐만 아니라 좀 전에 얘기했듯이 주민들과의 소통을 갖는 그런 네. 자리도 갖고 네. 시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서 네. 계속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혹시 마지막으로 이제 방송을 통해서 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전하고 싶은 말씀 더 있으실까요? 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경찰에서는 다각적인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는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문제에서 이게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가지고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운전자 여러분들께서는 운전에 최대한 이렇게 집중을 하셔가지고 운전 중에 핸드폰이라든지 기기를 조정하든지 이런 것은 사고와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계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가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다른 사람들을 조금만 더 배려한다면 사고도 줄고 더 안전한 지역사회가 될 텐데요. 도로 위의 안전을 위해 지역 주민 여러분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